이 정도면 재앙급이에요. 두 겹 이불 쓰고 온풍기 튼 것과 마찬가지의 더위다. 야, 이 비유 이거 누가 썼습니까? 이거 듣기만 해도 덥네요. 두 겹 이불을 덮고 온풍기 튼 거. 실제로 국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체온이 40도가 넘은 채로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자, 얼마나 더운 걸지 객관적 지표부터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최초로 7월 초에 40도를 돌파했어요. 이야, 경기 파주, 경기 광명 40.1, 40.2, 서울도 40도 육박합니다. 7월에 이렇게 더우면 반칙이죠. 반칙이죠. 시민들 인터뷰도 저희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동남아 여행 갔을 때 공항에서 나왔을 때 딱 그 숨 턱 막히는 느낌? 딱 그게 들었고요. 아직 7월 초인데 너무 걱정이 됩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밖에 온도도 한 37도, 38도인데 차에 들어가면 진짜 한 40도가 훨씬 넘는 느낌이어서 화상 입을 것 같습니다. 저 요즘에 근데 미리 틀어놓으니까 그나마 낫습니다. 우리 3시간 섰었어요. 어떻게 대책이 없잖아요. 네, 숨이 턱턱 막히죠. 그냥 숨이 안 쉬어져요. 1시간에 한 번씩이라도 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일을 양을 맞추지 못해요. 자, 우리 시민들도 이 폭염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더운 건지 이유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야, 이거 뭔진 몰라도 딱 봐도 더워 보이지 않습니까? 두 겹 이불 덮고 온풍기 틀었다. 이거 주제 누가 뽑은 거야? 이거 듣기만 해도 덥잖아요. 근데 이 비유가 딱 맞다라고 합니다. 자, 한반도를 덮고 있는 공기가 크게 지금 두 겹인데요. 공기의 상층부는 티베트 쪽에서 몰려온 고기압이, 그리고 이 공기의 하층에는 북태평양에서 몰려온 고기압이 겹쳐 있습니다. 문제는 이 동풍이 불어오는데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공기가 상승하는,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죠? 팬 현상. 팬 현상. 팬 현상이 발생을 해서 뜨거워진 공기가 이 한반도를 강타했는데 이 공기가 이불 사이에 갇혔다는 거예요. 쌍고기압 공기 이불 사이에 갇혀서 점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뭔 말이에요? 글쎄요, 저는 사실 제가 혈압이 좀 있거든요. 네. 제 나이 정도 되면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데 일단 혈압 있고, 예, 혈압이 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혈당도 있잖아요. 있죠. 예. 네, 뭐또 다른 것도 또 있어요. 다른 건 말하지 마세요. 듣기만 해도 더워. 아니, 그런데 거기에다가 6월부터 조금 더 혈압이 조금 더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네. 저는 사실은 제가 마음이 덥구나, 그래서 몸도 더운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앵커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 걸 보니까 우리나라 자체가 지금 고기압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이중 고기압인데 티베트 고기압도 있고 그 밑에 북태평양 고기압 이런 것까지 있으니까 제가 더운 게 그냥 마음이 더워서 그런 게 아니라 몸도 더운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열 영상을 보면 이순신 장군도 열받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특히 올해는 원래 사실 더울 거라고 예측을 많이 했었는데 그 예측이 진짜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명대변인 출신이시니까 팬 현상 우리가 배운 건 얼핏 기억나는데 이게 뭐예요 도대체? 서구 동저. 서구동주. 예, 그러니까 동쪽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동쪽은 좀 더 시원하고 그 바람이 이 태백산맥 타고 넘어오면서 서쪽이 좀 더워지는 네. 뭐 그런 걸로 저희 배웠잖아요. 그게 이제 팬 현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 국가니까 좀 더울 때는 해풍이 좀 불어서 식혀주기도 하고 네네. 또 산에서 산바람이 불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온도를 유지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상기온 때문에 전부 다 바닷바람도 뜨겁고 또 공기도 더워져서 이제 전반적으로 식혀줄 구멍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더 더워지는 것 같고요. 진짜 어제 오늘은 이제 아침이니까 조금 나은데 어제는 거의 한증막에 갇혀 있는 기분? 그러니까. 억지로 사우나에 그냥 못 나오게 하고 그냥 막아놓은 느낌? 그런 정도로 거리를 다니는 게 두려울 정도의 그런 더위였는데 어제 그 안타깝게 그 사망한 앉은 채로 이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는데 예. 체온이 40도가 넘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주 노동자였는데 젊은 청년이었고요. 그런 안타까운 사고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뭐 연세 드신 분들 낮에 밭일하러 나가셨다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낮에 뙤약볕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물도 미리미리 먹어서 이렇게 조금 수분 보충하고 모자 이런 거 잘 챙기시고 좀 갖춰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이 폭염 때문에 온열 질환자도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각별히 다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폭염이요 정말 재앙급입니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앉은 채 사망한 20대 외국인 근로자 체온이요 40도가 넘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제 오후 5시 20분 경북 구미 아파트 공사장에서 베트남의 20대 노동자 앉은 채 쓰러져서 사망했어요. 안타깝습니다. 발견 당시 체온이 40.2도. 당시 구미 낮 기온이 요즘 서울 기온과 비슷했습니다. 김기웅 대변인님, 네. 정말 안타까운 건데 20대면 굉장히 체력적으로도 좋을 때인데 앉은 채 쓰러져서 사망을 했어요. 이게 제가 그 숨진 분의 국적을 보니까 베트남 분 아닙니까? 베트남이라면 우리나라보다 더운 곳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공사 현장에 가면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쪽은 더운 기온보다는 뭐 서늘하거나 추운 기온이니까 그분들이 대한민국의 여름에 잘 적응을 못해서 저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으면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텐데 네. 요번에 돌아가신 분이니까 베트남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20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적응을 잘 못했다고 했다면 우리가 그냥 늘 그 동남아시아의 이 더위가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이 날씨가 동남아 날씨가 거의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고 동남아보다 더 더운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천 송도 쪽에 살고 있는데 예. 요즘에는 아침에 공사 현장에서 그 공사 현장 소리가 아침 아주 이른 새벽부터 들리기 시작합니다. 네. 그건 뭐냐면 일을 해야 되는데 한낮에는 너무 힘들잖아요. 더위 때문에. 그래서 아주 일찍 시작해서 한낮에는 조금 일을 자제하는 상황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공사 현장에서 일에 몰두하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이건 재해 상황 아닙니까? 사실 네. 이런 재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그다음에 시스템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어떻게 보면 이 열섬 효과라고 하죠. 이런 폭염에 대해서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노약자뿐만이 아니라 건실한 20대, 도리어 어떻게 보면 동남아에서 일했던 그러네요. 그런 분들마저도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굉장히 재난 수위의 어떤 폭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방송 보고 계신 수많은 우리 도시구쇼 시청자분들은 그래서 각별히 요즘 폭염에 조심 또 조심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이 더운 건지 우리 기자가 버터를 한번 이 날씨에 녹여봤습니다. 1시간가량 버터를 뒀어요. 프라이팬을 바깥에 1시간가량 둔 거예요. 그 위에 그냥 버터 올려놓은 거예요. 밑에 가스레인지 없습니다. 자, 프라이팬 온도가 55도까지 올라갔고요. 햇빛으로 달궈진 프라이팬 위에 냉장고에서 꺼내서 딱딱한 버터를 놨더니 7분 만에 이렇게 완벽하게 녹아버렸습니다. 양태정 변호사님. 네. 좀 그 예전에 막 너무 더운 날 같은 경우에 막 아스팔트 위에 막 계란을 터트리면은 막 계란 후라이가 된다고 할 정도로 약간 지금 그런- 더위가 딱 그 정도 더위예요. 그런 이제 속설이 있었는데 사실 거의 그 정도에 육박한 그게 이제 단순 농담이 아니라 그 현실화되고 있어서 매우 걱정스럽고요. 그 아까 방금 나왔던 이제 그 베트남 노동자의 사망 같은 경우에는 참 이런 저런 사건이 처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2022년도에도 저런 열사병으로 이제 대전에서 이제 그때는 그 돌아가신 분 노동자분의 이제 그 체온이 42도 육박한 열사병으로 이제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그런 경우 이제 이런 건설 현장이나 근로 현장에서 이제 그런 근로자가 이런 온열성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이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열사병 질환으로 사망했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게 시간 보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음료수 제공 그리고 휴식을 취하지 해야 할 그런 사업주의 안전 의무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제 실제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예가 있는 만큼 그러니까 저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런 건설 현장이나 노동 현장에서 사업주는 저런 이제 온열성 질환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도 덥습니다. 각별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오늘 날씨, 내일 날씨, 앞으로 날씨는 어떤 건지 우리 광화문 광장, 앞서 이 이순신 장군님도 굉장히 열받았다는 그 광장에 지금 우리 기상 캐스터가 나가 있습니다. 정재경 캐스터가 오늘 아침 열심히 기상청 전문가들을 취재하고 현장에 지금 나가 있는데요. 자, 현장에 나가 있는 정재경 기상 캐스터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재경 캐스터, 지금 보니까 광화문 광장에 있는데 표정은 이렇게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아마 욕을 하진 않을까. 날씨 되게 덥죠? 네, 맞습니다. 네, 요즘 더위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아직 오전이지만 밖에 서 있기만 해도 온몸에 땀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은 37.8도까지 올라서 7월 상순 기준으로 118년 만에 역대 가장 더운 날이 됐고요. 열흘째 열대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경기 파주와 광명도 40도를 넘어서는 이례적인 더위였는데요. 어젯밤엔 기습 폭우까지 내렸지만 더위는 식지 않았습니다. 5월 15일부터 그제까지 온열질 환자가 977명으로 집계됐고요. 사망자도 7명으로 지난해보다 2배 많습니다. 정재경 캐스터는 지금 보니까 더위를 하나도 안 타 보여요. 우리 아까 원인을 짚어봤는데 비유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더운데 두꺼운 솜털 이불 2겹을 덮고 거기에 온풍기까지 틀었다. 이 비유가 맞습니까? 왜 이렇게 더운 겁니까? 네, 정확한 비유였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건요, 우리나라의 북측에 위치한 티베트 고기압과 남쪽에 위치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우리나라의 열을 가둬둔 건데요. 게다가 지난 주말부터는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어오면서 서울 등 서쪽 지역에 더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도 덥다는 얘기인데 언제까지 더운 건가요, 정재경 캐스터? 네, 맞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까지 극한 폭염이 이어질 걸로 내다봅니다. 네, 계속해서 안내해 드리면요. 체감온도 35도 이상 폭염 경보 수준의 더위와 초열대야까지도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건데요. 오늘도 동해안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유지되고 있고요. 한낮에 서울은 36도, 대전과 광주 36도, 대구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반면 강릉 28도 등 동해안은 비교적 덜 덥겠습니다. 서해안과 동해안, 제주 곳곳으로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적게는 5mm, 많게는 60mm 이상 어제처럼 강하게 쏟아질 전망입니다. 당분간 온열질환에 대비해서 신경 써주셔야겠는데요. 물을 자주 마셔서 수분을 보충해 주시고요. 되도록 실내에 머물면서 더위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정재경 캐스터 고생 많았습니다. 얼른 시원한 회사로 오십시오. 여기긴 해도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저희가 나무가 잘 없어서 기상 캐스터가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래서 더웠군요. 온열 질환자가 977명, 사망자는 벌써 7명입니다. 지난해 대비해 2배 늘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사실 우리 국민들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특히나 지금 7월부터 이렇게 지난해 대비 2배 늘었다는 건 이 폭염의 기간이 더 길다는 거예요. 7월, 8월, 정익진 변호사님, 온열 질환자 사망자가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18년 만의 기록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제가 태어나서 처음 겪는 그러한 더위를 지금 2025년에 겪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물론 이제 예측이니까 그렇게까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하지만 과학적인 예측에 따르면 그만큼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각자가 다 조심하고 그다음에 정부나 관계기관들이 잘 협력해가지고 이러한 예측은 반드시 틀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워지다 보니까 그나마 좋다고 해야 될까요? 특이하다고 할까요? 많은 국민들이 좋아하는 참치, 큰 참치가 동해안 쪽에서 많이 잡히고 있다고 합니다. 참치들이 좋아하는 고등어, 정어리, 이 친구들이 수온이 상승하니까 동해 바다 쪽에 출몰하면서 참치들이 따라온 겁니다. 대형 참치들이. 근데 영덕에서 엄청난 참치들이 잡혔다는데 이걸 다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먹지도 못하고. 자,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함께 보시죠.
참치, 참다랑어, 길이가 1.5m, 무게가 150kg, 엄청난 대형 참치죠. 이 대형 참치가 와 1,300여 마리가 잡혔어요. 그물에 막 참치들이 막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쿼터 초과로 전량 내다 버려야 할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배에 차고도 넘치게 참치들이 잡혔는데 이거 고급 참치거든요. 대량 참치 이걸 내다 버려야 한다? 야,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도대체? 아니 일단 김기흥 대변인 참치 좋아합니까? 좋아합니다. 이거 버려야 된대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치를 예전에 어렸을 때는 참치 캔을 통해서만 참치만 먹었는데 그게 고급 참치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저희가 소비 수준이 늘어나면서 참치회를 먹기 시작했는데 이게 참치회용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참치는 곧바로 잡아서 냉동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해동을 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실온에서 해동을 해서 먹는데 네. 이 싱싱한 참치를 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 일종의 쿼터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이 쿼터 누가 적용한 거예요 도대체? 그러게요. 쿼터가 있어가지고 네. 올해 이 참치를 잡을 수 있는 쿼터량을 초과를 했답니다. 그래서 저거 관련해가지고 저거는 그러면 이거를 일정 부분 이거를 저희가 소비할 수 있는 그 과정이 없어진 거죠. 예. 그래서 전량 폐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의문스러운 게 이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이 쿼터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1년 동안의 쿼터가 아니라 어떤 그 기간을 좀 늘려서 그 기간 안에 어떻게 보면 요번 같은 경우로 갑자기 잡힌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요번 같은 경우는 좀 인정을 해주고 네. 내년도 상황에서 이 쿼터 물량을 좀 조율하는 그런 유연성을 발휘하면 되는데 예. 정부가 이거 협상을 하겠죠. 협상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을 해야 된다 보고 네. 예전에 제가 이제 KBS 기자 있을 때 울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예. 울산에서 근무를 할 때는 이제 고래 같은 게 혼액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고래는 우리가 못 잡기 때문에 일부러 잡을 어떤 의도가 없었는데 그물에 어떻게 보면 고래가 알아서 잡히는 경우 이 혼액이 됐을 때 그때는 또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혼액이 됐는지 아니면 포획을 했는지를 검사가 가서 현장에서 그거를 또 판단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고래가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다랑어, 참치. 참다랑어. 그렇죠. 소비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야. 다랑어가 자주 잡힌다는 게 지금 저게 마리당 450만 원이니까 얼마입니까? 아, 저거를. 그렇죠. 근데 저걸 기분- 버려야 된다는 게 참. 참 기분이 좋지만 네. 한편으로는 그만큼 우리나라가 바다 수온이 높아져서 예. 이렇게 다랑어를 만날 수 있다는 게 한편으로는 반갑고 한편으로는 참 이 온난화라는 게 참 예. 무섭다 그런 생각. 이거는 약간 정부가 좀 유연성을 발휘하면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김주영 대변인, 김주영 의원님, 네. 국제사회가 각 나라마다 이 참치 어획량 보존을 위해서 쿼터를 뒀잖아요. 네. 그 우리나라 쿼터를 각 지자체별로 정부의 기준대로 이 분배를 한 건데 경북 같은 경우에 올해 이제 쿼터를 넘어서서 저게 마리당 450마리인데 1,300마리를 다 버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이 너무 국가적으로도 자원이 그냥 버려지는 거니까 저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쿼터 참치 안 잡힌 지역 쿼터를 좀 줄여서라도 경북 쿼터를 좀 늘려주는 건 정부가 좀 재량권을 발휘하면 안 됩니까? 저 다 버리면 너무 아까운데. 지금부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 국제기구가 중서부 태평양 수산위원회래요. 그런 데가 있어요. 예, 거기에서 각 국가별로 어획량을 이제 정해주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1,000톤이면 1,000톤 배정 받은 거를 지역별로 나눠준다는 분배를 한 거예요. 거죠. 예, 분배를 하는 건데 잡고 보니 어민들은 이제 신봤다 했을 거 아니에요. 네. 특히 생참치가 비싸기도 하고 맛도 좋거든요. 냉동보다 훨씬. 그런데 신봤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쿼터 초과해서 다 폐기 처분해야 된다는 거죠. 아하, 기가 이게 막히네요. 법을 어기면 어민들이 또 이 처벌받거든요. 어민들이 예, 처벌받아요. 어민들이 처벌돼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래요. 2년이야 징역이요? 예, 그래서 그럼 쿼터를 좀 올려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대요. 그럼 다른 지역 거를 조금 배정할 수 있나 봐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배정받기까지 이 잡은 참치는 신선도 유지하는 게 또 비용이 들어가고 어렵다는 거죠. 얼려야죠. 무조건 얼려야죠. 그런 점에서 이제 폐기 처분하면 바다도 오염되고 그래서 만약에 쿼터의 상한에 걸렸다는 걸 알았다면 애초에 잡지도 않았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고등어 잡으려고 쳐놓은 그물에 참치가 걸렸는데 원래 고등어 잡으려고 네, 쳐놨구나. 영덕하고 포항에서 같이 이제 공동으로
그 그물 쳐놨는데 거기에 참치가 걸린 건데 좀 안타깝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기후 변화를 감안해서 지역별 배분을 할 때 조금 상향 조정을 하는 게 그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 이 날씨가 더워지니 별 기현상과 어떻게 보면 제도와 법의 어떤 사각지대와 예상치 못했던 부분들도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참치의 건강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이다. 여러분의 건강이다. 건강 잃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